자,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시장이 열렸다. 그래서 각종 플랫폼사에서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을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유튜브라던가 아프리카 TV라던가, 이게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전자상거래죠, 이커머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익숙하신 인터넷 쇼핑 있죠. 인터넷 쇼핑과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결합이 돼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쇼핑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의 라이브와 뒷글자 커머스를 따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보다도 가장 좀 먼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좀 커진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실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이 한 4,338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7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의하셔야 될 건 인터넷 거래가 아닙니다. 인터넷 전자상 거래가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 거래 내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만을 봤는데 지금 73조 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2020년도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약 9,610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63조 원 정도의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은 중국보다는 비교적 지금 아직 시장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조 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까지 그래도 한 3배 정도 성장하는 10조 원의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아마 2025년도에는 뭐 20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익숙한 쇼핑 채널인 홈쇼핑 채널을 제가 좀 말씀으로 드리면, 거의 근 20년간 5개의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온 결과치가 1년 매출액이 20조 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는 10조 원, 20조 원이 바로 넘어가는 시장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파급력과 성장력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증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은 중국의 규모는 물론 시장 경제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한국 시장 자체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2020년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80년대생이나 70년대생 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는 드라마들인 것 같아요. 시청률이 65%, 62%, 60% 이상이 육박해요. 특히나 도드라지는 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가 좀 도드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TV를 보면서 오락 시간을 즐기는 시청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TV 보급률, 컬러 TV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드라마에서 뭔가 재미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자료는 OECD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입니다. 근데 이게 2002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가입자 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 TV 시청률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과연 이 쇼핑 시장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TV 채널 중간중간에다가 무언가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탄생된 것이 홈쇼핑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아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앤리치라는 단어가 탄생하기 시작했었어요.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CEO들, 20대의 갑부들, 30대의 갑부리들이 탄생한 것이 바로 2005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TV 시청률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TV에서 하는 쇼핑,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는 쇼핑이 점차 늘어났는데, 여기에 2010년도부터 들어온 것은 뭐냐? 커뮤니티의 형성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이에서 같이 친구를 맺고 이웃을 맺고 서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분들이 계속 인기, 우리가 얘기하는 셀럽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파워 블로그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개인이 기업화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공동 구매라는 새로운 채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쇼핑의 트렌드 자체는 이 홈쇼핑 95년도 이전에는 그냥 상가, 시장, 마트, 백화점,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셨다면 홈쇼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TV를 통해서 결제를 하기 시작하셨고 요게 조금 더 진화되고 나니까 인터넷으로 조금 더 좋은 가격 조건을 찾아서 인터넷몰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여기에 내가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어떠한 뭐 카카오 스토리를 하게 되고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고 페이스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단계인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쇼핑 채널이 탄생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첫 페이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각 화면마다 왼쪽 상단에 라이브라는 표기를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업종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이 IT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아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브 예고와 관심 채널 예고라는 게 있죠. 참 이런 게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라이브 예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제 좀 홍보를 해주는 채널이다. 그러니까 좀 매출액이 괜찮거나 혹은 좀 시즌적으로 니즈가 있는 상품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라이브 예고를 캘린더 기능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관심 채널 예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찜하기라고 하죠. 찜하기와 방송 알림이라고 하죠. 그렇게 찜해놓은 스마트 스토어들이 혹시나 라이브 커머스를 할 그 예정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URL에 대한 이렇게 홍보, 관심 채널 예고 페이지를 보실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섹션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없었지만 역시나 네이버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조금 더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집중시키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 라이브 구매 탑 10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요새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구나, 어떤 브랜드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먹히는구나, 방송 중에서 구매된 그 매출액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파악해 놓는 것이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쇼호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네이버의 방송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오픈 라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를 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방송을 하는데 개인이 한다, 그거 이제 오픈 라이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획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시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원하는 제품들을 직접 소싱을 합니다. 업체들을 컨택을 해서 네이버에서 방송 준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입자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타겟 마켓으로 인해서 그리고 판매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 라이브를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개인 사업자 계정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기획전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이 오픈 라이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2020년도에 이제 막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이 됐을 때 네이버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 등급 이상이었어야 돼요. 3개월 동안 주문의 건수가 300건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판매 금액 또한 800만 원 이상이 됐었어야 돼요.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건수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대폭적 완화가 돼서 바로 밑에 단계 새싹 단계부터 계정을 오픈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겁니다. 3개월 합산 100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매출만 있으면 이제 라이브 계정을 오픈할 수 있다. 아무래도 단계가 낮아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송출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요, 원하는 시간대, 날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요. 진행자 섭외나 장소 선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품 상품을 방송을 할 때 우측 하단에 빨간색 쇼핑백 가방이 있습니다. 빨간색 제일 하단입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상품 판매되는 상품이 쭉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최대 20가지 상품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유동적으로 제품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도 A, B, C, D라는 구성이 있으면 이걸 A, B로도 해봤다가 B, C로도 해봤다가 A와 D를 묶어서 해봤다가 그리고 가격도 뭐 10% 할인해봤다가 20% 할인해봤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는 한 3에서 7%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수수료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이버는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고 최대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정말 인터넷 쇼핑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판매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네이버의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이 조금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유입 인원의 격차가 좀 많이 발생해요. 처음에는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단위로 계속해서 좀 쌓아나가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동시간대 방송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의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다. 좋은 브랜드들은 크게 할인을 하면 매출이 잘 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중소기업의 브랜드들은 역시나 조금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송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가장 막막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장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특별한 장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장비는 이제 짐벌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아마 뭐 10만 원대에서 뭐 30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삼각대라고 하죠. 삼각대를 구입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테이블용으로 낮은 거 말고 높이가 충분히 좀 조절이 되는 3단, 5단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삼각대 정도 하나 딱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을 살리고자 좀 활동도 많이 하고 재밌는 공간에서 야외에서 이제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 정도 무선 마이크하고 휴대전화하고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조금 깔끔한 화면과 깔끔한 음질을 조금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뽀샤시한 얼굴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명들을 또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뭐 집에서 혼자 하시겠다 그러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나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큰 스탠드로 되어 있는 조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정도 구비해 놓으시면 충분히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걱정은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좀 최소에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런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카카오와 11번가, 티몬, 쿠팡, 그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11번가 티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기존의 네이버의 플랫폼 자체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이 혼자 시작을 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의 등급만 달성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방송을 켜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곳이 네이버였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타 채널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라던가 11번가라던가 티몬이라던가 뭐 각종 기타 플랫폼에서는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상품에 대한 상품 기술서와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회사 소개서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구성을 어떻게 짤 것이다라는 어떤 기획안을 이 카카오 측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 라이브 커머스 신청을 받는 하나의 그 계정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만큼 생각을 해보시면 지원하는 분들이 엄청 많겠죠. 상품들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딱 보였을 때 뭔가 눈에 띄는 상품, 뭔가 매출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품 아니면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 같은 상품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약간 이렇게 진행자들을 섭외를 해서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섭외를 할 때 일반인들을 섭외하거나 쇼호스트들을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유명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래머 그리고 시청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카카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품만 있으면 되니까 오히려 좀 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상품을 지원을 했을 때 그곳에서 선정이 돼야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진입하기가 힘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라이브 11 같은 경우 보시면 11번가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들인데 뭐 털업이라든가 찐텐 리뷰라든가 생쇼 11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에 맞게 진행자를 배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고 그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다 메이킹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획이나 구성이나 섭외나 방송의 송출을 전부 다 이 채널에서 알아서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질 자체도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과 뭐 다른 뭐 기타 어떠한 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 송출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된 채널을 가지고 하나의 방송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뭐 자막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뭐 환호성이라든가 뭐 효과라든가 이런 그래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뭔가 볼거리를 준다는 게 좋은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IT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홍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카톡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매일같이 한 건 이상은 아마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알림 메시지가 간다면 한 번이라도 클릭수를 늘릴 수 있다면 유입 인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유입 인원들이 많아진다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테고요. 그래서 내가 힘쓰지 않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방송을 진행해주고 알아서 섭외를 해주고 알아서 홍보해주고 알아서 매출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방송하고 싶은 날짜나 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이 방송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나 기타 플랫폼은 어떤 가격이나 구성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를 하면서 고객 반응을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한 번 방송하기도 힘든데 이걸 2번, 3번, 4번, 5번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기획해서 그것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체적으로 뭔가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런 채널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수료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나 11번가나 티몬 같은 경우는 내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자에 대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진행자를 소프팅 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도 계실 거고 여기 총괄하는 PD도 있을 것이고 장소에 대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미팅을 하면서 시간적인 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수료에 녹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쿠팡이나 그립 같은 경우는 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쿠팡을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사용하시잖아요. 뭐 로켓 배송이나 뭐나 이런 것들도 상품이 많은데 지금 치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어플에서는 크리에이터 육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립은 제한이 아예 없죠. 장벽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가입해서 내가 내 상품 가지고 그냥 방송 틀고 방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더 다양화될 것이고 상품도 또 좋은 상품도 많이 나올 것이고 실제로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